자유한국당 계양갑을 당협위원회가 인천시가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가을 들어 경기도에서 첫 A형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등산객들이 새길을 이용하면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관리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이자율을 8,000% 넘게 받은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발생 지역인 김포시는 그동안 운영하던 24시간 방역초소를 모두 거두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8일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설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초소를 철수했습니다. 이어 9일부터는 발생 농가 2곳과 풍무동 도축장 방역초소에도 더 이상 방역요원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10월까지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으며 살처분 이후에도 방역초소 24곳을 24시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10분쯤 부천시 삼정동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나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트럭 운전자가 화재 초기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한 뒤 차량용 소화기로 자체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을 발표하면서 GTX D 노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인천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축 GTX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무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정부에 수도권 3개 시도와 공동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주요 도시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줄인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을 밝혔습니다. GTX A, B, C 노선은 물론 수도권 서부를 잇는 D 노선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GTX 및 광역철도망의 조기 착공 및 연계 강화입니다. 서부권, 이를 위해서 광역급행철도 서부권 등 신규 노선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해당 노선이 서구 지역이라며 용역 추진 계획을 밝힌 상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추진 계획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GTX-D 같은 경우도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LH나 이번에 계양 테크노밸리 하면서도 GTX-D 노선이 아마 발표가 될 거다. 아마 회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이거 많이 들었는데 한 3, 4개월 전부터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저하고 담당자 팀장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 시장님께도 몇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 인천시가 검토한 지역으로 서구가 특정되자 노선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단까지 가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양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검단으로 갈지 이렇게 하다못해 강화까지 갈지 영종까지 갈지 아직은 공식화된 건 없죠. 박남춘 시장은 GTX-D 추진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D 노선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정부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당시 광역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했던 것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정아 기자, 이 자유한국당 계양갑을 당협위원회가 인천시가 이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려고 한다면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계양갑을 당협위원회는 인천시가 계양구에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에 광역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전략 환경 영향평가 당시 협의 과정에서 인천시가 LH의 광역 소각 시설 설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하루 5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역 소각 시설이고요. 축구장 60개에 가까운 매우 대규모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주변의 임학동이나 병방동, 동양택지 등 주민들까지 환경과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에서는 계양구에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 건설을 당장 백지화하라는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를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1일 500톤급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물량은 1일 100톤 이하에 불과하다. 계양구는 쓰레기 수송로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시달려왔던 곳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대규모 소각장을 계양구에 추진한다는 것은 계양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네, 갑자기 계양구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라니 황당해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계양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지 수송도로 문제 때문에 이미 수년 전부터 고통을 받아왔잖아요. 이번 계양 소각장이 추진된다고 가정했을 때 또다시 비슷한 문제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가 오랜 시간 이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오긴 했습니다. 수도권 일대 각종 생활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매립지가 바로 수도권 매립지인데요. 네. 인천 서구에 위치해 있죠. 예. 이곳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수송도로가 바로 드림파크로라는 이 도로인데 이 도로는 지난 1992년 건설이 됐습니다. 왕복 4차로의 도로고요. 5.5km 구간은 계양구, 6.5km 구간은 서구를 각각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차는 계속 들어가고 대형 덤프트럭이 먼지를 휘날리면서 오가고 또 한눈에 봐도 환경이 좋을 수가 없는 모습의 도로인데 이 주민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도 이 도로에서만 사망사고가 100건 가까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네. 비산먼지부터 소음, 안전까지 위협을 받지만 이 계양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다고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미 계양 지역은 쓰레기에 좀 민감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아오고 있는 지역이 맞긴 맞는 거죠. 예. 예. 이 계양 정치권이 이제 먼저 나서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이 어떤가요? 네, 현재 노후화된 청라 소각장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별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어디서 좀 처음 나온 건지 조금 더 취재를 해봤는데요. 계양 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당시에 이 지역의 자체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이 필요하다. 이 맥락에서 처음 나온 거라고 합니다. 네. 지역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지역사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앞에서도 말했듯 이게 아직 뭐 구체화되거나 추진 단계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시민단체나 지역민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말로 앞으로 이 문제가 조금 더 가시화된다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인 아라뱃길 주변 장기운하 도시나 2023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이 상야동 일대 개발도 무산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에 광역 소각장을 추진하겠다는 인천시와 LH의 계획이 보다 앞으로 구체화된다면 지역사회 반발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역 쓰레기 소각장 문제 서구에서 또 이제는 계양구로 지역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 계속해서 취재해서 전해주시죠. 이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노력의 결실을 맺는 날인 만큼 당일 사소한 실수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을 심다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293건.
그중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 건수는 약 25%가량인 73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가능하지 않은 물품을 정확히 구분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작년부터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자식 화면 표시 기능이 있거나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가 모두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시계의 경우 LED나 스마트 시계는 소지가 금지되고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석이나 담요, 텀블러, 슬리퍼 등의 개인 물품은 감독관에 따라 시험 중 소지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챙겨야 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입니다. 수험표를 분실했거나 두고 온 경우에는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사진 한 장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의 고사장은 총 548개교. 교육부는 고사장 주변 200m 이내에는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29만 7,385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경기도에서는 15만 2,433명이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6만 3천여 명보다 만여 명 줄어든 수치고 남학생이 52.1%, 여학생이 47.9%입니다. 응시 자격별로는 재학생이 67%고 졸업생은 30.3%, 검정고시는 2.6%, 재학생 응시자는 1만 3천여 명 줄었지만 졸업생은 2,600여 명 늘었습니다. 경기도 내 수험장은 291곳에 마련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 수송 대책을 실시합니다. 먼저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해 운행할 계획인데요. 시험장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무료 콜택시도 운행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추경에서 학교 학습 공간인 과학실 구축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명 창의융합형 과학실로 불리는 이 교실은 첨단 IT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이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에는 현재 창의융합형 과학실 408곳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산, 바로 계양산이죠. 계양산은 많은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등산객들이 샛길을 이용하면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스마트폰 출동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저는 지금 계양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공기도 맑고 주변도 푸르고 그리고 이곳에 올라오면 이렇게 계양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 때문에 저도 계양산을 자주 올라오곤 하는데요. 인천의 진산, 바로 계양산이죠. 계양산은 1일 15,000명의 시민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저쪽에서는 또 여기가 제일 아름답고 또 여기 올라가시면 다 인천 시내가 다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오늘같이 좀 맑은 날은 다 보이니까. 인천 녹색연합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계양산의 생태를 조사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쌍꼬리 부전나비와 대모 잠자리 등 다수 멸종 위기종이 계양산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생태 조사 결과와 함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샛길.
일부 시민들이 등산로가 아닌 샛길을 이용하면서 계양산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는데요. 마치 길인 것처럼 산에 핀 꽃과 풀을 발로 밟아 식생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양구에서 밝힌 계양산의 등산로는 모두 28개.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공식 등산로 외에 26개의 샛길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지금 개발 스트레스, 그러니까 훼손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계양산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산림의 휴양의 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샛길을 폐쇄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주 등산로 중에 일부를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인천 녹색연합은 기자회견 후 샛길 정비 등 계양산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인천시에 전달했는데요. 계양산을 깨끗한 모습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올가을 들어 경기도에서 첫 A형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주에 도내 병원을 찾은 한 호흡기 질환자에게서 A형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독감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하며 백신 접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독감 바이러스는 지난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했으며 매년 유행하는 계절 독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로 알려졌습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이자율을 8,000% 넘게 받은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 30명을 적발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38명에 1억 9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는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를 뜯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9명을 경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자 전원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불법 대부업 피해는 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된 어려운 취약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예방 강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영동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제로 수송 인원은 주말 기준으로 2.2% 증가했고 통행 시간은 1분 단축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버스 전용 차로를 시행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수송 인원은 4.5%, 통행 속도는 시속 17.9km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이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16.6%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5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영동고속도로는 화물수송 차량과 관광 목적의 차량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0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성남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김치냉장고와 복도 등을 태우고 발생 16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처럼 다중시설이 밀집된 곳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데요. 부평구가 부계 종합시장 등 4곳에 지하메리지식 자율소방함을 설치했습니다. 자율소방함은 소화전에 대한 지식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5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율소방함이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에도 우리 지역 하늘 맑겠고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5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화요일까지는 맑은 날씨 보이다가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